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 항상 방정식은 땡땡 0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의 꼴로 나타내는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abc는 상수고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1차 방정식도 배웠잖아요. 그쵸?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썼죠? ax 더하기 b는 0이고 ab는 상수면서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바로 1차 방정식. 이렇게 쓰는 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여기 설명 한번 보죠. 이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좌변으로 우리가 넘겨서 정리를 하면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3x제곱 죽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아니네요. 얘는 몇 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 된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반드시 2창의 개수가 0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얘가 1차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2차 방정식이 되려면 b와 c는 0이어도 되지만 a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된다.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쵸? 뒤에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죠. 그쵸? 최고차가 2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되겠네요.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거 보면 땡땡 0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우리가 얘를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는 0이 돼서 얘는 우리가 맞죠? 세 번째도 넘겨주면 맞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네 번째 거 보면 좌변은 얘고 우변은요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2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약분되니까 2차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면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6이 0이 돼서 얘는 2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2차 방정식의 해란 무엇인가? 해란만은 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이렇게 참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x는 p가 이거의 해라는 얘기는요. 그럼 p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서 다음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가 x 빼기 2는 0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1이 해니 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죠? 대입했더니 성립하네요. 그럼 얘는 해가 되고 여기다가 만약 3을 넣었어요. 3을 넣었으면 성립하니까 안 되죠. 그럼 얘는 해가 아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한다라는 것이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x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x의 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제 문제를 볼게요.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 것은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첫 번째에 대입을 하니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도요. 두 번째 거 보니까 먼저 식을 좀 정리할게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마이너스 2 집어넣는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 넣는다고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고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해서 나올 레닝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3x 빼기 2와 그 다음에 2x 더하기 1이고 얘를 마이너스 2 집어넣는다고 성립하진 않겠죠. 그쵸? 다섯 번째도요. 2xx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3하고 2 이렇게 써주고 이쪽에 마이너스 써주면 2x 빼기 3 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성립이 되죠. 아니면 원식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줘도 성립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연습을 앞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한 다음에 방정식 부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해를 집어넣어주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인수분해를 배우고 방정식과 연동돼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한근의 해가 x가 3이다. 그쵸? 그때 a를 구하시오. 그럼 x에다 3을 집어넣어 주면 9 더하기 3a고요. 얘는 분배 법칙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빼기 1이 0이어서 2a 더하기 8이 0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 a가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4가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 또 다른 근을 구하여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x제곱에 a가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3이 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해가 하나가 3이고 또 하나는 얼마가 나오죠? 1 나오죠. 그래서 3 또는 1이 근이 되고 또 다른 근을 구하여라 하면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일 때 얘를 알파라고 읽습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1이 0. 이것도 우리가 성립한다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일하게 있네요. 그럼 알파 제곱 빼기 4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4다. 이렇게 손쉽게 풀 수가 있겠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2차가 사라지고 여기 1차와 이런 분수꼴이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만약 지금 알파가 x였죠? 얘가 0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해보면 1이 0이 돼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x로 나눠줘도 된다. 즉 여기서 알파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죠. 먼저 x로 나눌게요. 그럼 x 빼기 4 더하기 x분의 1이 우변은 x분의 0은 어차피 0이잖아요. 0.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가 나온다? 4라는 게 나오고 그 근이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얼마가 된다? 4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정답은 4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차 방정식과 그 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얘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가 예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해란, 그쵸? x를 만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족해야 돼서 이러한 예제를 알아봤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한 근이 이것이었을 때 a 값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근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런 꼴을 할 때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나눠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